리더라면 반드시 갖춰야 될 5가지 말버릇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 익혀두시면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구성원들이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을 기꺼이 따르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말버릇은 그럴 수도 있겠네, 이겁니다. 이 한마디가 왜 중요하냐면 동료가 실수를 저질렀거나 혹은 내 예상과 다른 의견을 냈을 때 무심코 너 왜 그렇게 했어? 이건 아니지, 이렇게 지적한다면 그 순간 상대방은 즉시 방어 모드로 전환됩니다. 변명을 늘어놓고 자신을 보호하는데 급급해집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상대방은 무작정 혼내려는 게 아니구나, 내 상황을 들어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상황을 얘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실제 잘 알려진 사례가 있는데요. 구글이 고성과 팀의 비결을 위해서 수년간 진행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프로젝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밝혀낸 것이 바로 직원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이었어요. 팀원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비난받거나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문제를 공유하면서 진정한 협업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누군가 여러분의 기대와 다른 행동을 하고 실수를 했을 때 다소 어렵겠지만 의도적으로 일단 따뜻한 시선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겁니다. 두 번째 말버릇은 바로 네 덕분에 가능했어, 이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공헌이나 노력을 좀 인정하는데 인색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특히 리더로서 일을 이끌어 가다 보면 내가 업무 지시를 잘했어, 이런 생각이나 또는 성과의 공을 내 것으로 돌리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죠. 하지만 이건 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팀원이 여러 날 야근하며 자료를 완성했을 때, 또는 동료가 고객의 비난을 감수하고 계약을 소주했을 때, 심지어 누군가가 당신이 잘해서 가능했던 일이야 라고 축하할 때도 아니야, 네 덕분에 가능했어, 정말 고마워 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진심 어린 감사는 상대방에게 내가 정말 중요한 존재구나,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강력한 인정과 동기부여를 심어줍니다. 특히 MZ세대가 회사를 금방금방 떠난다는 뉴스를 보거나 실제 체감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속에서도 있으실 텐데요. MZ들이 회사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 느낌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월급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게 더 크다는 겁니다. 젊은 직원에게는 이런 인정하는 말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죠. 영화 스파이더맨에서도 아이언맨인 토니 스타크가 스파이더맨의 활약을 인정하면서 그를 어벤져스에 다 합류시킬 기회를 제안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리더의 진심 어린 인정은 팔로워에게는 엄청난 동기부여를 줍니다. 그러니 팀원이나 주변 사람들의 작은 노력이라도 놓치지 말고 네 덕분에 가능했어 라고 말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건데요.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불안감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특히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에 챗GPT와 같은 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이거 내 일자리가 사라질 것 같은데,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때 리더가 AI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너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불안감을 더 키울 뿐이거든요. 대신 리더는 괜찮아,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의 기발함 그리고 너의 소통 능력이라면 너는 절대 대체될 수 없으니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한마디가 팀원에게 깊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변화에 적응하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불안해하거나 자신감을 잃었을 때 망설이지 말고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잠재력을 깨우고
그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할 강력한 힘이 될 겁니다. 이어서 네 번째는 이번에도 잘 될 거야 이건데요. 이 말은 특히 실패를 경험한 후 또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 강력한 회복 탄력성 그리고 추진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성공만 할 수는 없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뼈아픈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때 리더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번에도 망하는 거 아니야? 이번에도 실패하면 너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한다면 팀원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무기력감에 빠지겠죠. 하지만 리더는 실패의 순간에도 불확실한 도전을 앞둔 그런 순간에도 긍정적인 기대를 심어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긍정적인 기대가 실제 성과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입니다. 리더가 팀원에게 긍정적인 믿음 그리고 기대를 보여주면 팀원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되고 결국 그 기대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리더는 팀원들이 가진 부정적인 자기 확신을 깨고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게 해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때 이번에도 잘 될 거야.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런 말을 해보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건 네가 결정해. 네가 결정해도 돼. 이런 말을 해보는 겁니다. 이 말을 언뜻 들으면 무책임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건 권한임과 자율성 부여라는 리더십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어떤 리더들은 팀원들에게 모든 것을 일일이 지시하고 통제하려 듭니다. 내가 다 가르쳐야 된다. 내가 모든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리더 밑에서는 팀원들이 성장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키울 기회가 없으니까요. 요즘 MZ세대는 특히 마이크로 매니징을 가장 싫어한다고도 하죠. 모든 걸 지시받고 통제받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팀원에게 믿음을 주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기회를 과감하게 줄 필요도 있어요. 물론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큰 틀은 리더가 잡아줘야 되겠죠. 또 경험이나 실력이 너무 부족해서 가르침이 필요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수준이 넘어갔다고 판단이 되거나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해봐. 필요한 지원은 내가 확실히 해줄게.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들은 팀원은 비로소 내가 이 프로젝트의 주인이구나 라는 강력한 책임감과 함께 내 의견이 존중받고 있구나 라는 자율성도 함께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적 동기가 확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니 지금부터 팀원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주고 그들의 역량을 믿는다는 의미로 네가 결정해도 돼 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 한마디가 팀원들을 수동적인 팔로워에서 주도적인 팔로워로 성장시키는 마중물이 될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리더십은 타고난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오늘 정리한 5가지 말버릇 중에서 한두 가지만이라도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사용해 보십시오. 안 하던 걸 하려면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도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감이 실리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진정한 리더로 인정하며 기꺼이 따를 것입니다. 리더십은 머릿속의 전략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